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의 고비안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국제법의 개념, 유사 개념,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의 역사 부분까지 보셨어요. 일반적인 부분이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살펴봐 두셔야 됩니다. 막 꼼꼼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그 학자들 이름 나오는 거는 좀 잘 살펴보세요. 시험에 그게 나올 경우가 있는데 학자들 이름 나오는 것은 모르면 거의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르티우스 지난번에는 빙게스 후크 뭐 이런 분들 나온 얘기들 살펴봐 두셔야 되고 유사 개념 같은 것도 잘 봐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때 맞아 다 말씀을 못 드렸던 한국에 있어야 국제법의 개념들 역사 얘기와 그 이후에 이제 이 국제법, 국내법의 어떤 우위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한국에서 이제 국제법이라는 것은 그때 뭐 맨 처음 보셨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셨듯이 이제 이 만국공법이라고 이게 널리 읽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이라는 사람이 위튼에 그거를 이제 빌려다가 이제 번역해 놓은 이거를 이제 널리 봤었고,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당시 19세기죠. 19세기 1850년대경 정도에서는 이 국제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몰랐다고 합니다. 뭐 한국사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그 당시에 뭐 고종 시대 뭐 이럴 때니까 아주 고종 나오기도 전이죠. 1850년대 같으면. 그래서 여전히 이건 좀 무제한 상태였다가 이 1876년경에 일본과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해서 조일 수호 조약을 맺게 되는 이 장면에서 널리 이제 만국공법이라는 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나중에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선생 또는 이제 뭐 박용효 선생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널리 읽히게 되고 찬반 논란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만국공법을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나라 근대 뭡니까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유경공원 같은 데서도 이 만국공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조미 수요 조약 때 1882년경에 이때 이 이후에 있어서 이제 영국랑도 맺고 뭐 프랑스랑도 맺고 뭐 독일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국가들과 조약들을 맺게 되는데 많은 숫자에 그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국제법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몰랐던 건데 국제법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1885년에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서 영국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거문도 지역을 이제 점령했을 때도 국제법적으로 힘을 써줄 수 있는 나라들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관련 속에서 1896년입니다. 96년 여기 빠져 있는데 1890년에 이 공법 회통이라는 것을 많은 이제 학교들에서 이제 이거를 교육시켜라. 그리고 유생들마저도 그 당시에 이제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법 회통은 이거는 이제 이 만국공법 이 책하고는 다르게 스위스 학자가 썼던 뭐 근데 뭐 불런즐리 뭐 이것까지는 읽기 필요가 없고 이 만국공법이라는 게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 공법 회통이라는 게 또 이제 공부가 됐었다 이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199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가 아니라 1900년대 이제 결국 이제 1910년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해서 결국 이제 식민화된 다음부터는 이 국제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공부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뭐 초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도 이제 공법 회통을 번역하기도 하고 종전에는 이제 한자로 돼 있는 걸 그대로 공부했던 건데 학습하기 시작했고 뭐 해방 이후에는 이 국제법 협회 그러니까 학회가 만들어지고 학회에서 이걸 뭡니까 이 논문들까지 모아서 내는 식으로 해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쓱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국제법의 부정설과 긍정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국제법이라는 게 대두가 된 게 이제 근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근대 민족국가라는 게 형성된다면 이제 형성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이제 자연법주의에 따라서 국제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법치층주의자들이 국가의 개념으로서 국가 대 국가끼리 맺는 조약 그게 국제법이지 그 이상의 어떤 상위의 국제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자연법주의자들은 대부분 국제법 우위론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법의 어떤 이과 레벨을 같이 하는 그거고 그거보다 세속법은 조금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법 우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주의와는 좀 다르게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대체로 국내법의 국제법보다는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법으로 정립돼야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의 어떤 우열 관계다 아니면 국제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이 논의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이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